그래서 독재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세대 때가 나는 우리 아이는 통제는 별로 안 하고 싶어 라는 게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저희가 좀 방향을 향해야 할 곳은 조금 더 통제성을 갖추고 애정을 많이 주는 민주적인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통제성을 갖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바람직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는 아빠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길러볼까 고민하면서 이제 논문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론들도 실제로 제가 저희 딸들을 대상으로 실험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걸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아이의 어떤 면을 통제를 하고 아이를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쫙 보시면 아이가 땡깡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제 막 엄마 아빠 싫어 이러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요걸 바람직하게 통제를 해서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유명한 이제 다이아나 바움린드라고 그분이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부모님의 양육 태도인데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통제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통제를 더 잘할수록 오른쪽, 못할수록 왼쪽, 그리고 아이에게 애정이 많은지 적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통제를 잘하는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그러면 굉장히 민주적인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조금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통제를 하지 못하고 애정이 많은 경우 그러면 아이에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형태이겠죠. 그런 경우를 저희가 허용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 허용적인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통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이 통제성에 대해서 주되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이런 독재적인 부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재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세대 때가 나는 우리 아이는 통제는 별로 안 하고 싶어 라는 게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허용적인 부모가 굉장히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제일 속상한 타입은 사실은 아이를 통제도 안 하고 애정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이가 맘대로 크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임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옛날에는 좀 독재적인 부모가 많았고 지금은 허용적인 부모님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방향을 향해야 할 곳은 조금 더 통제성을 갖추고 애정을 많이 주는 민주적인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말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통제적인 사람도 있고 허용적인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꼭 이런 민주적인 부모만 애 엄마가 돼야 되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엄마가 허용적일 수도 있고 독재적일 수도 있고 부모님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게 되면은 아이가 그걸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무 허용적인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통제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오히려 나는 통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좀 독재적이고 난 통제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조금 더 허용적으로 가게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자녀들에게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허용적인 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제성을 갖출 수가 있을까? 그냥 애를 때 화내고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통제성을 갖추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통제성을 갖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통제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생각보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통제력을 적절히 갖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아시냐면 우리 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꼭 그러신 경우 있을 거예요. 얘는 아빠 말은 잘 듣는데 엄마 말은 유독 안 들어. 그러면 그 아빠가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말을 잘 들을까요? 이 통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지 지시를 많이 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라는 게 뭐냐면 부모의 통제에 아이가
반응하게 만들어줘야 통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부모는 열심히 통제를 하는데 아이가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건을 막 집어 던지는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기에 이게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 이러면서 탁 쳤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 나는 내가 할 걸 다 했다. 나는 통제를 분명히 발휘를 했고 내가 화도 냈고 나는 엄격한 엄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다음날 됐는데도 또 물건을 던지고 그러면 열심히 부모를 통제는 했는데 아이가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어떤 말을 어떻게 세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이게 잘 들리고 아이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컨트롤을 잘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새 굉장히 허용적인 부모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적인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화를 많이 내니까. 이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해서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화를 하나도 안 내는데 말을 하면 애가 척척 말을 잘 듣고 따라와요. 이런 부모가 더 통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통제력을 갖추려 그러면 화를 내는 게 사실은 답은 아닙니다. 요 통제성을 갖추는 키워드를 3가지로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사실 이거 되게 조금 속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잔소리를 적게 해야 됩니다. 이건 특히나 남자아이들 다룰 때 있어서는 특히나 더 유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까 전에 왜 애가 막 물건 던지고 있는데 너 그렇게 던지면 안 돼! 하면 보통 처음에는 얘기를 애들이 좀 잘 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얘가 또 뭐 색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그 바닥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바닥에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애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뭘 떨어뜨렸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기 시작하면 엄마의 그 잔소리하는 그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그 말을 이제 흘려 듣기 시작해요. 특히나 저도 남자지만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거의 묵음 처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진짜 중요하게 할 소리를 하고 다른 불필요한 잔소리를 빼는 작업에 신경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는 이 숟가락 아니라 색깔 예쁜 거 요거 쓰고 싶어. 나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사실은 이거 쓰게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 거라면 요럴 때는 야, 너 엄마가 정해준 거 써야지. 누가 이런 거 쓰래. 야, 이게 더 이뻐. 이런 식으로 아이와 그런 실랑이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얘기기는 한데 저희 와이프는 좀 옷에 뭐가 묻고 이렇게 청결 상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저는 살짝 그렇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저희 아이에게 어디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뭐 다른 데 댈라 그러면 야, 너 아까 손 만졌잖아. 그거 그렇게 만지면 안 되지. 손 씻고 만져. 집에 들어왔으면은 양말부터 벗어야지. 옷부터 벗어야지.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이거를 너무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얘기가 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통 별로 안 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좀 사소한 거다 싶은 것들은 엔간하면 아이에게 별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얘가 어딜 가서 다른 친구가 먹는 거를 가서 가져다가 자기가 몰래 먹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런 거는 저는 가서 크게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아이가 딱 보인다? 그러면 가서 딱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에서의 너무 내가 잔소리가 많다고 판단이 들면 일부러 그런 잔소리 할 것들이 보이더라도 꾹꾹 참고 눌러주고, 그리고 내가 엔간하면 뒤처리를 조금 해주고 아이를 조금 자유롭게 놔두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들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잔소리를 하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특히나 남자들이 그런 거에 취약한데, 또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더라도 이 빈도수가 너무 많아버리게 되면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리게 만들려면 잔소리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얘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는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했을 때 잘 안 들려요. 듣고 싶어도.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를 줄이는 게 통제력을 기르는 데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칭찬입니다. 칭찬 많이. 이게 뭐 별거 아닌데다가 다 칭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이가 보통 이제 통제력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를 조금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통제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잔소리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애는 하나도 그걸 안 듣고 있고 신나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보면 이렇게 지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가 잘하는 면에 대해서 딱딱 발견해서 칭찬하는 거가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1번이랑 비슷한 거기는 한데 이게 비율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돌아보시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안 좋고 지적하는 소리를 예를 들어서 한 10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칭찬은 내가 몇 번을 했지?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잘한 거를 발견해내주고 잘한 거를 칭찬해준 게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칭찬을 한 9번 할 때 잔소리 한 하나 정도 하는 식으로, 잔소리를 아예 안 하면은 아이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과 그리고 아이를 지적하는 그 잔소리의 비중을 잘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진짜 남자애들은 특히나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물건 던진 것도 보통은 부모님들이 야 너 그거 하지마 이건 되게 쉽게 잘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던지고 싶었는데 그거를 참았어요. 엄마가 어저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하면서 이걸 딱 멈추는 순간을 엄마 아빠가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칭찬을 안 해주세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야 너 지금 너 이거 던지고 싶었는데 너 어저께 엄마 아빠 얘기한 거 듣고서 너 이거 참은 거지? 완전 이거 언니화가 됐네? 완전 엉아됐네? 이러면서 한 번만 그걸 알아주기만 하셔도 아이들이 앞으로 그걸 안 던집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잘하는 행동들이 분명 하루 중에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노력을 해서 엄마 말을 들으려고 애가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억지로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아까 전에 물건을 던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엄마가 야 너 지금 던지려고 그러다 참은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잘했나? 안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칭찬이라도 아이가 바람직하게 요 모습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아이가 좀 보일 때마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방법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방법보다 월등하게 더 아이에게 잘 먹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게 뭐냐면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 너가 그렇게 물건을 던지면 어떡해? 네가 무슨 야구 선수야? 너가 앞으로 그렇게 던지면 너 옆에 문도 깨지고, 말을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할 땐 제대로 말수를 줄여서 거의 한마디 정도로 던지지 마,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한 부연 설명을 할수록 아이가 안 돼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아이가 되고, 사실은 부연 설명을 많이 하면서 혼내시는 분들은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게 됐을 때 본인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 그 의도가 뭐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걸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 뇌발달이 아직은 그런 문맥을 이해하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들리게 적은 말수로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물건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의 통제력을 기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아이의 통제성이 강한 부모라고 하는 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맨날 화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때리고 이게 통제성이 강한 부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통제성이 강하고 아이가 이 사람 말은 되게 잘 듣는다 하는 부모의 그런 태도를 조금 보면 잔소리가 없고 애가 잘하는 거 잘 많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할 때는 말수를 적게 해가지고 지적을 딱 할 거를 명확하게 아이에게 알려주면 아이도 그걸 납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잔소리를 많이 하고 칭찬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가 되게 억울해합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수가 너무 많아서 입력도 잘 안 됐고 너무 여러 개의 지적을 하느라고 한 가지 내가 배워야 될 걸 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 못 들었는데 근데 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모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리고 지적할 때는 적절하게 딱 지적해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칭찬을 충분하게 해준다면 아이의 특정한 행동을 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애를 키워봐도 그렇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모님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부모가 대처를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요즘에 가장 많은, 혹시나 내가 통제성이 너무 약하고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말을 너무 안 듣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듣지를 않는다 하는 부모님들은 이번 영상에서처럼 통제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셔도 효과를 이건 바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타고난 아이가 보통은 되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 센 아이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지가 전혀 않거든요. 나중에도 그 장점을 엄청나게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는 아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적절한 통제 능력을 갖추면 자기의 고집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그 테두리 안에서 나의 고집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 부모가 어떤 자세로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허용적인 부모님들이 조금 더 통제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저부터가 통제성을 많이 갖추려고 잔소리도 많이 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한두 마디로 딱딱 지적하고 칭찬 많이 하고 이런 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노력을 하면 아이가 그거에 즉각 반응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를 기르실 때 조금 더 통제성을 가지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주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